이번 영상은 건강한 자기주장 연습하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자기주장 행동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수동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수동과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주장을 펼친 사람,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 그리고 건강한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 이렇게 네 분류에 대해서 나누어 봤어요. 오늘은 건강한 자기주장 연습하기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잖아요. 그분들은 독립성으로 경계선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또 때를 따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하게 같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세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상대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웃길 때 막 상대방을 막 때리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난 싫을 것 같아. 막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런데도 싫다는 말을 못해. 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상대방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그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영역, 너 그렇게 하지마. 나 그럴 때 싫거든. 그럴 때 싫거든. 막 간지럽혀. 나 간지럽힌 거 싫단 말이야. 싫어. 하지마. 이렇게 경계를 탁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나에게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막 극도로 화가 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의 영역에 침범을 당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막 화나게 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상대방의 감정의 영역에 침범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울타리. 감정의 경계선, 감정의 바운다리를 딱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서로 왔다 갔다 침범하고 침범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도 정중하게 나는 지금 화가 나거든, 화가 날라 그러거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지금 화가 났어. 말 시키지 마.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공격적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건강한 자기주장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세워라. 울타리를 세워라. 영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성적인 영역이 있어요. 성적인 영역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싫은데, 너무 싫은데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그런 일이 있겠죠. 남자친구가 막 성적인 요구를 해와. 근데 난 싫어.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떠날까봐, 상대방하고 관계가 깨질까봐 그냥 거절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영역도 바운다리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영역, 우리 자신에 대한 신체, 언어, 진실, 그리고 감정, 태도, 행동, 가치, 그리고 경계, 또 재능, 사고방식 이 부분은 신념 바꾸기 영상에서 다루었거든요.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능력 부분, 선택 부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나의 자유는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상대방에 의해서 너 이 옷이 예뻐, 너 이거 입어. 근데 나는 속에서 싫은데 그냥 또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마지못해 옷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건강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후에 책임까지 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건강한 거죠. 예시 첫 번째, 만일 내 남편이 나를 당황하게 하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상처 주는 일을 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용서할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이건 수동적인 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을 할 것이다. 이거는 수동과 공격적인 행동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남편에게 반격하고 보복할 것이다. 공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자기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느낀 상처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화해하자고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것이 건강한 자기 주장 행동인 거예요. 예시 두 번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앞에 탁 새치기를 한다. 이때 나는 화가 부글부글 끓지만 조용히 있을 거다. 이거 수동적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거다. 저 사람이 지금 새치기 했거든요. 새치기 했어요. 말할 거다. 이거는 수동과 공격적인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치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라고 할 거다. 호통치면서. 이거는 뭐예요? 공격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 건강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이제 정중하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당신도 저 끝에 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세요.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만일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워서 내가 고통스럽다면 나는 조용히 참으면서 그건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참을 거래요. 이건 아닌 거죠. 그죠? 아닌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일부러 담배 피는 사람에게 물을 엎지른다. 물을 그냥 엎어버린대. 이거는 수동과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화가 나서 그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한다. 막 화를 내면서 담배를 끄라고 요구한다. 이거는 공격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면 인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은 확고하게 그러나 친절하게 담배를 삼가해달라고 부탁한다. 이게 건강한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짊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 의존자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 중에서 나눈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해결을 다 하려고 그래. 이거는 사람 의존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의존성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줘라. 이게 건강한 자기주장 행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주장 훈련은 회복과 치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 의존성뿐 아니라 수많은 상황에도 해당이 돼요. 자기주장 훈련은 심리상담과 가족치료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상담 중에 그 상담사와 같이 연습하는 거죠. 인지행동치료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인지행동치료 가운데 이 자기주장하는 연습도 합니다.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요. 자꾸 연습을 해야죠. 멘토하고 같이 해도 좋고 상담사와 같이 해도 좋고 어찌됐든 이거는 연습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족, 그리고 직장, 권위적인 인물들, 교회, 모든 대인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요. 자기 주장은 정체성과 자존감 문제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과 자존감이 해결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냐,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다룰 건데요.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자기 주장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자기 주장 연습하기. 첫 번째, 나의 감정에 정직해지자.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정중하게 말하고, 내가 외로우면 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외로운데도 그냥 아닌 척, 성령 충만한 척,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정직함이 이 기본이다. 자기 의견을 확고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시키는 충동에서 벗어나기.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다 책임져야 돼. 저 사람의 행복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 충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고요. 나를 향해서, 그리고 신체적인, 감정적인, 또 정신적인, 성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침범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나의 그 경계선에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자아가 건강해야 돼요. 내면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 이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경계선 바운다리를 딱 설정을 하고, 울타리를 설정하고, 내가 상대방을 넘어가지도 말고 상대방이 나의 영역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건강하게 울타리를 쳐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때라면, 내가 분명히 좋아하면 yes, no, 싫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시간 제한을 정하기. 시간을 정해놓고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적극적 지지를 상대방에게 요청하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 좀 지지해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해요.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정중하게 요청을 하세요. 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알아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나 좀 응원해줘. 정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적극적인 지지를 상대방에게 요청하기. 그리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이 혼란스러운데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서로가 서로 오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재질문을 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이 한 가지씩 변화되도록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에 큐티 시간에 조금씩 시작해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기를 쓰듯이 자기 주장 저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 그러니까 유난히 내가 경계를 침범하는 대상이 있고, 유난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정해놓고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진행된 정도도 적어보시고요. 자기 주장 연습이 필요했던 사건도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이나 행동도 적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등을 적어봐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은 멘토와 같이 해도 좋고, 또는 나 혼자 그렇게 일기를 쓰듯이 저널을
그러니까 자기 주장 저널을 써가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각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지금 나이대가 뭐 60대, 70대, 뭐 30대 막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다양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온 날보다 고통스러운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적용해 가면서 산다면 행복해지겠죠. 저도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수동과 공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하게 내 주장을 펼치질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연습해 보다 보니 되더라는 거죠. 돼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되어져 가더라는 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